안녕하세요. 투의 한국 넘버원 전략 파트너 애니온넷의 대표이사 김지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애니온넷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희 애니온넷이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 걸친 IoT 제품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니온넷은 한국에서 IoT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인증을 진행하고 강력한 유통망에 연결을 하죠. 그리고 또한 모듈 공급과 사스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 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IoT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팬덤 문화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사진이 보시죠? 자, BTS 사진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 스타 BTS.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이번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나오는 BTS 생일 광고 사진입니다. BTS 멤버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죠. BTS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심 곳곳에는 스타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팬클럽에서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광고를 구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죠. 자, 지금 또 보시는 사진은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하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팬클럽 회원들은 당연히 사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판매되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구매를 대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노인분의 사진이죠. 자, 한국에서는 되게 전혀 새로운 것에 반응하고 새로운 것에 매우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상외로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신문이나 명상 앱이 아니고요. 오히려 유튜브죠. 그래서 자신들이 재미있게 본 유튜브 영상을 모든 친구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통계 사진은 한국이 IoT에서는 10위권 밖에 있다는 통계 사진입니다. IoT는 감성적인 것, 새로운 것, 즉 한국 시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 1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감성적인 것과 새로운 것에 빠르게 매료되는 한국 시장은 단숨에 세계 최고의 IoT 시장이 될 수 있죠. 한국을 보통 IT 강국이라고들 합니다. 네, 맞죠. 한국인들은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거부감이 적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마존고라는 서비스를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점원이 없는 상점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뉴스로도 많이 접했던 내용이죠. 무인 상점은 미래나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최첨단 기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스타벅스의 사진입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커피숍은 전 세계랑 동일하게 스타벅스있죠. 자, 스타벅스에 가면 이렇게 한국에서는 빈자리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올려져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커피를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몇 분 또는 심지어 몇십 분 동안 저렇게 놓아두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누구도 가져가거나 안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핸드폰에 이걸 놓고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자, 이번에 보는 사진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진입니다. 자, 한국에는 이렇게 거리에서 흔하게 무인 상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등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가게 안에도 밖에도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원하는 제품을 꺼내서 바코드를 찍고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들고 나오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도 당연히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제품에 도난방지용 RFID 칩이 붙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나와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죠. 자, 이런 부분이 믿기시나요? 자, 이번 사진은 무인텔 사진입니다.
한국의 도심에 있는 호텔이죠. 이 호텔에는 체크인 카운터가 없습니다. 키오스크나 앱으로 결제를 하고 머신에서 카드키를 발급받게 되죠. 룸 서비스를 주문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체크아웃을 할 때까지 아무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편하게 혼자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키를 머신에 넣어 반납하면 그냥 체크아웃이 되고 또 주차 머신이 자동차를 미리 호텔 정문 앞에 꺼내둡니다. 곳곳에 고성능 CCTV와 센서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즉시 신고가 되고 조치가 됩니다. 즉 사람은 없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무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시민의식도 매우 성숙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배경은 상업용 건물이나 매장에 대한 IoT 제품들이 도입될 완벽한 조건이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신 화면은 저희가 만든 기업용 SaaS 화면입니다. 애니온넷은 투야 IoT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요.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호텔 등 스마트 비즈니스용 IoT 기기와 플랫폼 등을 제공 가능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용으로 SaaS를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하고 있죠. 또한 각 산업의 고객별로 자체 서버 구축 없이 클라우드로 관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호텔, 아파트, 빌딩, 그리고 다양한 매장에서 IoT 기기와 SaaS를 이용하면 쉽게 관리를 무인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요즘 인건비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의 아파트 사진입니다. 한국은 정말 아파트 문화죠. 한국은 투야의 홈 IoT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 도시의 주택은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고 한 단일 구역 내에 1000에서 3000 가구가 모여 있습니다. 즉 반경 1km 내에만 수만 가구가 모여 있는 거죠. 엄청난 밀집도입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 내 모든 가구는 거의 똑같은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한국 건설 대기업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 5만 가구에 스마트 띵스 IoT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품들로 스위치, 전구, 월패드, 도어락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등 삼성의 가전제품을 모두 포괄하고 있죠. 삼성을 통해 한국 IoT 시장이 이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IoT는 얼리 어답터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트렌드이며 주류 산업이 반드시 가야 될 산업이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신 사진은 아파트 안에 있는 월패드 사진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거실에 이렇게 생긴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붙어 있죠. 이 장치는 집안의 전등을 제어하거나 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미리 호출하기도 하죠. 자, 심지어는 우리 차가 주차장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IoT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무언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에 익숙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해 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는 통계치는 한국 스마트홈의 통계치인데요. 스마트홈 패키지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홈 시장은 2020년에 20조 9천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0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투자가 가진 고성능 저비용의 IoT SaaS를 애니온넷과 같이 제공하는 회사가 한국에는 아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노인분들의 통계 숫자입니다. 한국의 실버 산업은 향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죠. 한국의 노인분들의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앞서 얘기했던 한국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노인분들은 IT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손에 붙잡고 계시죠.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몇 시간이고 채팅을 즐기고 또 집에서는 AI 스피커로 TV를 켜고 채널을 바꿉니다.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AI 스피커나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켜고 끄는 것도 익숙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니온에서 만든 돌봄 관리 SaaS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시범 사업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AI 스피커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센서나 도어 센서를 노인케어 SOS 서비스에 연결하고 있죠. 노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사람 살려라고 말하면 근처 소방서나 응급센터에 즉시 IoT 기기들이 알려줍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독거 노인들을 모니터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방문하도록 관리하는 돌봄 관리 SaaS는 앞으로 계속 매우 유망한 시장이죠. 한국 정부는 참고로 여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개와 웨어러블 사진들인데요. 노인분들의 베개에 센서를 부착하면 건강과 관련된 수치들을 수집해 이상 기준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분들이 고향에 남아있고 도시에는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죠. 자, 지금 보시는 통계치는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를 보여줍니다. 한국 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7조 5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13조 6천억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인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고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실버 산업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모델들을 쉽게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통계는 한국의 1인 가구입니다. 자, 놀랍게도 한국 가구의 30%는 1인 가구인데 이런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1인 가구들은 유일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낮에 홀로 집에 있는 것을 걱정해서 CCTV를 설치하거나 함께 놀아주는 간식도 주는 간식 로봇, 또 원격 급식기와 같은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죠. IoT 장치를 설치해서 여름에는 애완동물이 집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에어컨을 켜주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줍니다. 그들은 펫을 위해 정말로 아낌없이 소비를 하죠. 투야의 SaaS로 펫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애니온넷은 이런 독특한 한국의 시장과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의 제품을 저희는 소개하고 가장 훌륭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며 판매에 관련된 법적 요건, KC 인증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 저희 애니온넷이 유일할 것입니다. 저희는 투야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IoT 비즈니스에 대한 영광과 통찰을 얻고 사업 모델들을 저희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죠. 애니온넷과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투야 개발 플랫폼 및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야의 모듈 공급, 또 OEM 및 ODM 제품, 그 다음에 SaaS로 IoT 오리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스마트 비즈니스의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한국 IoT 시장에 모두 도전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 애니온넷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텔리카의 조성호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기회를 내어준 투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텔리카는 스페인어로 스마트인 인텔리, 홈인 까사의 까의 결합으로 스마트홈 그 자체를 뜻합니다. 저희 인텔리카는 투야 플랫폼 기반의 제품과 가치를 한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투야의 파트너입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홈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상당 부분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홈을 검색하면 이미 에어컨, 보일러와 같은 개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부터 통신사, 건설사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CCTV를 보여주거나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장비를 온오프 제어하는 정도로 단순히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홈 시장의 규모는 2017년 15조 원에서 2025년 3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중 인텔리카가 주력하는 홈 오토메이션과 세큐리티 시장은 매년 꾸준히 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5G 시대에 따른 신내장식품 출시로 인한 더 쉽고 빠른 사용성, 한국의 풍부한 스마트홈 인프라, 고품질 주거문화 수요의 증대,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주 소비자 집단이 되는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긍정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 및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으며 관광업, 건설업 등 많은 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본 분야가 있다면 바로 스마트홈 분야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들을 집에서 해야만 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쇼핑이나 운동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안식처 역할을 하던 집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고 집을 더 이상 잠을 자거나 쉬는 공간이 아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공간만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은 버리고 대신 재택근무, 재택수업, 홈트레이닝, 그리고 요리를 위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새롭게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기나 수질과 같은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물론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헬스케어 부분의 관심 또한 높아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외에도 과거에는 높은 가격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구매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걸음 더 대중화에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막연한 미래의 일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 뜨는 시간에 맞게 블라인드가 열리고 커피향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반려견을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가 맞춰지고 알아서 배식을 해주는 일상은 투야 엑스포에서 몇 가지 장비를 구매하면 바로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홈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IoT 제품과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안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협의 증가를 56.9포인트로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2019년에는 IP 카메라의 해킹이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홈 장비를 원하는 이유는 결국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있다가 불을 끄러 일어나는 게 귀찮거나 무더운 여름,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있으며 외출 시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등등 수많은 상황에서 스마트홈 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은 단순 장비 연결로 인한 편의성 추구이며 스마트홈이 결국 가는 방향은 홈 오토메이션이기에 끝없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가지 제품으로 한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스마트홈 제품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품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제품이 소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그러한 플랫폼들 간의 호환성과 확장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조명부터 냉장고까지 모든 스마트홈 제품을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삼성의 모든 스마트홈 제품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기 따로 제어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제 집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메이커로 구분하면 좋게 20개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메이커 중 15개는 파월드 바이 투야의 플랫폼 기반의 제품이며 나머지는 LG, 삼성, 보일러와 같은 개별 플랫폼 제품입니다. 이 모든 개별 제품은 구글 홈에서 통합이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홈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품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호환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시장 성장성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2025년 65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헬스케어 관련 시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 친구가 중국 출장 중 한국을 경유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진행하던 일이 투야 플랫폼에서의 스마트홈 비즈니스였습니다. 인텔리카라고 하는 스페인어의 사명이 정해지게 된 것도 이 친구의 영향이 컸죠. 친구가 설명해준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듣고 이거다 싶어서 며칠 밤에 투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중국 선전으로 넘어가 투야 뮤지엄에서 투야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았고 투야 엑스포를 통해 미리 컨택한 업체들과의 미팅을 하고 다양한 샘플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투야를 선택한 것은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단연의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100대의 스마트폰 중 75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구글은 75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개방했죠. 투야가 그렇습니다. 투야는 이미 500가지가 넘는 제품 플랫폼을 준비해 수만 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필립스 등 글로벌 컴퍼니들도 투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명장치 위주의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검토하다가 진행 과정에서 몇몇 이슈들과 이미 한국에서는 레드오션이 돼버린 시장이라고 판단하여 스마트 카메라를 포함한 세큐리티 비즈니스로 피벗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안 카메라 시장은 그 역사로 봤을 때 더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보수적인 업체들에 비해 인텔리카의 아이디어와 투야의 뛰어난 플랫폼 그리고 투야 파트너들의 높은 품질의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투야 파트너들의 뛰어난 제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